안녕하세요. 시계 태엽인간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투자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자산이 늘어난 사람은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은 그 시절 부동산을 사는 것이 투자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게 되었고 현재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법은 바로 화폐 가치에 대한 방어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부동산 외에도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금, 주식, 달러,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투자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곳에 하면 됩니다. 각 자산 시장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의 접근이 용이해지자 가격이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관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ETF가 나오면 기관은 일정 부분 그것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비싸든 비싸지 않든 상관없이 매수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달러 시장이 있습니다. 달러 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 세계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달러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국가는 국가별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 국가가 무너지면 휴지 조각이 되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터키의 리라화나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을 국가의 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87원입니다.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달러는 계속 원화 대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은 달러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로 수출을 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금시장입니다. 현재 금과 은은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러 시장과 주식 시장이 미국에 대한 투자였다면 금 투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의 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는 ETF 시장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현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직접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금과 은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괴리가 종종 생깁니다. 실물 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누를 때 이런 괴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실물을 사면 ETF로 금을 사는 것보다 매수와 매도가 번거로워지지만 그럼에도 금과 같은 귀금속에 투자한다면 실물을 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전통적인 시장인 만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집의 가치에 대한 시대의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산 시장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산 시장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자산 시장의 탄생은 달러 유통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것이 달러의 생명 연장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자산 시장들을 잘 살펴보고 새롭게 만들어질 자산 시장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1971년
달러의 유동성을 제한하던 금 본위제가 사라지면서 그 유동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탄생한 나스닥처럼 말이죠.